사실은 이제 뭐 여러분들도 각종 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 원자력 손해배상제도 그러면 뭔가 복잡할 것 같지만 원자력 손해배상법 자체가 조문 자체가 22조밖에 안 되는 단순한 법입니다. 그래서 그 단순한 법이 근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또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어떤 국회의원께서 이제 이 법 개정안을 이제 뭐 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개정법들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론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렇게 요건 뭐 다 알고 계시는 화면이고요. 지금 이제 하다 보니까 딱 글씨가 밑으로 딱 들어가네요. 이렇게 뭔가 일부러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윤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일본 정부가 추산하는 배상액이 4조 엔인데요. 사실 그 일본 정부라는 이 조직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권위적인 곳입니다. 일본이 그 또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은 국가하고 시민이 소송을 해서 이 시민이 이기는 비중이 우리나라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추산액이라는 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4조 엔이라는 거는 사실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우리 돈으로 지금 현재 한 50조 원 정도 됩니다. 4조 엔이 52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엄청난 금액이 이제 배상액으로 돼 있는데, 아마도 그거 이상으로 한 100조 원 정도 들지 않겠는가, 나중에 정말로 다 배상을 한다면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동일한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 총액은 얼마쯤 될 것인가? 이거 보도 보신 분요, 얼마쯤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신문 보도 보신 분 안 계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 5,7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수력원자력이 만약 동일한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들에게 그 배상을 할 금액 총액이 5,700억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한도액이. 그 이유는 그 일본의 경우에는 무한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은 피해자가 있으면은 그 피해 전액을 배상하는 게 일본의 원자력 손해배상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법률을 일본법을 모태로 해서 만들었는데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자력 손해배상법도 원래는 무한책임주의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원자력 손해배상법을 개정해가지고 유한책임주의로 바꿨는데, 그때 당시에 바꿀 때 중요하게 참여했던 분이 바로 여기 부산대학교의 아까 원자력위원회라고 있는데 천병태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멤버 중에. 그 천병태 지금 현 명예교수님께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셨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법을 개정할 때 그 앞에 그 보통 연구 용역을 줍니다. 정부나 관련 단체에서 연구 용역을 줘서 교수님들께서 이거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뭐 어떻게 개정을 해야 된다는 연구 보고서를 냅니다. 그 연구 보고서를 내신 분이 바로 천병태 교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유한 책임주의를 바꿨는데, 물론 그때 모든 게 다 나쁘게 바뀐 건 아닙니다. 좋게 바뀐 것도 있고 나쁘게 바뀐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손해배상, 이게 짧으네요. 예, 이걸 갖고 와야 되겠네. 예. 위에 보통 거리가 있는데 이거 잘 안 쓰나 보다. 그냥 말로 할게요. 네, 불안한데. 그 손해배상에서는 그냥 두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의하셨으니까 쓰면 우리 이제 그 보통 이런 사고가 나서 배상을,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제 불법행위라고 하잖아요. 불법행위면은 여기서 우리가 배상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첫 번째로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되죠. 고의과실. 그 다음에 이제 손해가 얼마냐, 손해가 발생됐다, 그리고 손해액이 얼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는 입증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추정이 되기도 하는데 위법성이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 그러니까 이 고의과실하고 요 손해 사이에
서로 관련성이 있다. 인과관계. 이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일반론이고요. 그럼 원자력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요거는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는 무과실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과실 책임. 그런데 이제 이 손해액에서 배상 한도를 정하고 있어요. 한도. 이게 3억 SDR입니다. SDR 특별 인출권이죠. 예. 그래서 이 3억 SDR을 현재 환율로 계산해 보면 약 5,700억 원입니다. 예.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원자력 사고가 발생이 되면은 피해자들이 아무리 많고 피해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5,700억 원 따지면 배상을 해줍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지금 5,700억이면은 아까 일본 지금 정부가 추산하는 금액이 52조 원인데 그거의 약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해놓은 게 바로 원자력 손해배상법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손해배상법 보면은 3조의 1항 본문에 이게 2001년도에 만들어진 규정인데 원자력 사업자는 1원자력 사고마다 3억 계산단위, 여기 이 계산단위가 특별 인출권입니다. 그래서 한도 안에서 원자력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이제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원자력 사고라고 했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후쿠시마 원전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가 문제되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원자력 사고가 4개냐면 그게 아닙니다. 우리 법에서는 포괄적으로 한 그 부지주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같은 그 원전 그 사업장 내에서 원자로가 4개가 터져도 1원자력 사고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5,700억 지금 현재 환율로 그렇게 제한이 되고 있고요. 그 원자력 사업자가 바로 이제 한수원이죠. 우리나라에서 한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700억 원이 그러니까 유한 책임주의로 바뀌게 된 그 사전의 연구 보고서를 보면은 주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선진국에서도 이 책임을 한도를 정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원칙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에 기재가 되는데 그게 절대로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지금 그 원전 아까 운영하는 국가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독일, 일본, 대만은 무한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영국, 프랑스가 한도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나라도 무한 책임주의였죠. 그러니까 무한 책임주의를 취하는 나라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선진화한다는 미명 아래 그거를 유한 책임주의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은 그때 취한 그 교수님들의 주된 논리, 또 국회의원들이 취한 논리, 정부가 취한 논리 중에 중요한 게 뭐였냐면 원자력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너무 대형 사고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배상해주게 되면은 아무도 이 원자력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 발전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그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게 주된 논리였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원자력 발전을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원자력 발전 우리나라에서 사고 난리도 없고 나서도 안 되고 그렇다 그러면 배상액을 제한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즉 이렇게 유한 책임주의로 2001년에 그보다 기술 수준이 훨씬 떨어졌던 1978년, 그러니까 75년도에 주로 이제 이게 시작이 됐는데 그때에도 배상 그 책임을 제한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기술적으로 더 발전한 2001년에 와서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도 원전이 사고가 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정부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또는 한수원이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배상액을 그렇게 무한으로 하는 게 굉장히 부당하고 너무 과중한 것이냐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배상금이 너무 커서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2011년 현재에 한국 수력 원자력이 얼마만큼의 부채를 지고 있냐면 15조 원입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는 33조 원의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채는 왜 발생이 됐을까요? 아까 우리 윤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대로 우리나라는
발전 원가보다 싼 가격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집에 오는 가정용 전력은 발전 원가보다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력을 원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익이 누적돼서 지금 15조 원, 33조 원의 엄청난 부채를 이 공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논리가 되냐면, 지금 우리 산업계 그 공장 돌리는데 필요한 전력, 즉 경제적인 이유, 우리가 돈을 몇 푼 더 벌기 위해서 전기를 싸게 공급하는 데에는 이렇게 15조 원, 33조 원의 엄청난 빚을 져도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원자력 발전소가 터져서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또 직접 방사능이 쐬서 죽고,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배상하는 거는 너무 많으면 회사가 망하고 큰일 나니까 5,700억 수준으로 제한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 주장이 맞습니까? 이 논리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비도덕적인 주장입니다. 우리가 몇 푼 더 벌자고는 이렇게 많은, 합치면 거의 50조 원 가까이 되죠. 요번 일본 원전 사고 배상액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거는 허용하면서 손해배상금 너무 많다. 이거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정당화될 수도 없는 그러한 손해배상 제도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취하고 있는 게. 설마 정부는 전액 책임지느냐? 일단 원자력 사업자의 책임이 배상되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정부의 배상 범위도 똑같습니다. 정부 역시 이 원자력 손해배상법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원자력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자력 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 배상 조치액을 초과하며, 또한 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자력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원조를 한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자력 사업자가 배상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원자력 사업자에게 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의 책임 범위도 원자력 사업자의 책임 범위 한도 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도는 지금 우리 5,700억 원으로 정해져 있는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배상 조치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원자력 손해배상 책임보험 그리고 원자력 손해배상 보상계약이라는 두 가지 계약을 한 다음에라야 이 원자력 발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를 합쳐서 배상 조치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그 배상 조치는 얼마냐? 원자력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액수는 5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이. 물론 원자력 실험용 원자로 다 액수가 따로따로 있는데, 이 사업용 원자로의 경우에는 그 보험금이 500억 원 한도입니다. 그리고 그 원자력 손해배상 보상계약이라는 건 뭐냐? 책임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것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계약입니다. 예. 그게 또 5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1,000억 한도 내에서 일단 사전 조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전 조치. 그러니까 이거는 사고 났을 때 1,000억까지 준다는 게 아니고 1,000억의 재원은 미리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라. 이겁니다. 그 사전 조치인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우선 그 1,000억에서, 그러니까 책임보험에서 먼저 돈이 나가겠죠. 책임보험에서 돈이 나가고, 그래도 모자라면 정부의 보상계약. 물론 요건이 달라서 보상계약금이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원자력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책임지고 돈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재원이 없으면 정부가 원자력 사업자에 대해서 필요한 원조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14조 1항입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